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덕턴스 L에 정연파 교류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인덕턴스 L의 단위를 헬리, 헬리라는 단위를 가진 인덕턴스 L을 이제는 오메 단위를 가지는 오메가 L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덕턴스 L의 흐르는 전류 I를 복소 평면에 올리고 또한 오메가 L도 복소 평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유상차 세타, 이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역률 코사인 세타. 그래서 그러한 유상차가 발생되는 첫 걸음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자숙 파이를 만들었고 인간은 인덕턴스 L을 만들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L을 정의하였다 이겁니다. 인덕턴스 L을 정의하였다. 어떤 식으로 정의했느냐? 인덕턴스 L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I분의 N파이 어떤 원통형 재질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전선을 여러 번 감았습니다. 감은 횟수가 n이라고 할 때, n번 감았다고 할 때 그때 발생되는 총 자속이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쭉 발생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많이 발생되겠죠. 자속 파이가 그때 총 자속 총 자속을 파이라고 할 경우에 L은 여기 흐르는 전류 I분의 감은 횟수 N 곱하기 발생된 총 자속 N과 파이를 곱한 것을 I로 나눠준 값이더라. 이거죠. 얘를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더라 이거죠. N 곱하기 파이하고 I하고 비례식이 성립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비례식만 놓여있으면 불편합니다. 이것을 이꼴로 만들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꼴로 만들어 주려고 고심하다 보니까 L값을 찾은 거죠. 이러한 L값을 넣어주니까 이꼴로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L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부터 자연에 자속 파이가 존재했었습니다. L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 L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L을 정의를 하자 해서 L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L 값을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렇게. 여기에서 이 마이크론 있죠? 이거. U는 투자율을 말합니다. 투자율.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가 멀리 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틈이 보이지 않도록 촘촘히 감아야 됩니다. 촘촘히 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계에 의해서 L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다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IT를 공급하게 되면 이 파이 만들어지는 파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속이 되더라. 파이가 되더라 이겁니다. 즉 이 식에서 I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I로 바꿔주고 파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이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가 이런 코일 간격을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놨습니다. 넣고, 전압을, 공급전압, VT는 VM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정연파 전압을 걸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그때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하면, IT라고 하면, 여기서처럼 자속 파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속 파이가 이렇게. IT를 공부해주면은 거기에 파이T,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속 파이가 발생되는 거죠. 옆에 그림처럼 IT를 흘려주면 자속 파이가 발생하고 그 자속 파이에 의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압을 말합니다. 역기전력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역전압을 말합니다. 역전압 ET가 다음 식처럼 만들어지더라. 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N 곱하기 시간 변화율, 자속 파이의 시간 변화율, 에다가 감은 권수 N을 곱하면 그때 발생되는 전압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왜 역전압이냐? 교류니까, 전류 IT가 교류니까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거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이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 전류가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방향으로 전압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이쪽으로 흘리면은 이걸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방향으로 전압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역전압입니다. 역전압. 그러니까 공급전압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막으려는 방향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방향으로 전압이 생기더라. 그래서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역기전력. 그리고 그때 식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공급전압과 이 역기전력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LIT는 N-파이T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N 자리에다가 L이 들어가고 파이T 자리에 IT를 넣으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VT는 마이너스 ET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L DT분의 DIT가 되는 겁니다. 공급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습니다. 이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놈이 앞으로 보내고, 이놈을 뒤로 보내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겁니다. 그러면 VM 사인 오메가 T는 되는 거죠. 여기서 IT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IT를 어떻게 구하느냐? L과 DT를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식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IT는 오메가 T, DT.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양쪽에 이제 적분기율을 그려놓고 적분기율을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씌우면 이거 상쇄되고 IT만 남죠. 이렇게 IT만 남죠. IT만. 그리고 이제 이걸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이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오메가 1분의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즉 공급전압은 이거죠. VM 사인 오메가 T인데 그보다 90도가 뒤쳐지는 거죠. 전류는. 그러면 이제 파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파형이죠.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 파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파형.
즉 이 파란색은 공급전압 L에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 공급전압 VT가 되고, 이 빨간색이 IT가 됩니다. 흐르는 전류 IT. 그래서 두 개 파형을 그려보면 공급전압은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파형이 되는 거고, 전류 IT는 90도가 뒤쳐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L만 있는 회로에 정연파 전압을 공급하니까 전압보다 전류는 90도 뒤지더라. 자, 이제 이게 전류 IT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게 오메가 1분의 Vm. 즉, IM은 최대값 IM. 이게 VM이 되는 거죠. VM. 이 높이가. 전압의 최대값은 VM. 전류의 최대값은 IM. 이게 IM이 되는 거죠. 그 IM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메가 1분의 VM으로. 이 파형의 시로치를 V라고 하고, 전류 파형의 시로치를 I라고 할 경우에, 앞서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시로치는 루트 2분의 최대값. 시로치는 루트 2분의 최대값. 루트 2분의 최대값은 시로치. 루트 2분의 최대값은 시로치. 따라서 VM은 V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IM은 I 곱하기 루트 2가 되죠. 이런 관계식 구하는 건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I는 오메가 1분의 V가 되는 거죠. 즉, 시로치 I는 오메가 1분의 시로치 V가 되는 거죠. 또 이 식을 바꿔 쓰면 어떻게 됩니까? V는 I 오메가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V, I, R 대신에 뭐가 있죠? 오메가 1이 온 거죠. 그죠? R 대신에 오메가 1이 온 겁니다. R 대신에 오메가 1. 중학교 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V는 IR이라는 것이 입에서 쫙쫙 들러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회로만 보면 V, I, R. V는 IR이라는 이 식이 입에서 바로 탁탁 튀어나올 겁니다. 오메가 L은 전압과 전류의 최대값 사이를 관계 짓고 있죠. 오메가 L이 사이를 관계 짓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시로치 사이도 오메가 L이 관계를 짓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항과 같아서 이것도 저항 R도 V와 전압과 전류 사이를 관계 짓고 있죠. 저항과 같아서 단위는 오음을 사용한다 이거죠. 단위는 오음을 사용한다. 오메가 L의 단위는 뭡니까? 오음. R과 똑같은 오음을 사용한다 이거죠. 오음. 물리적 성질은 저항과 달라요. 이거의 물리적 성질은 이 저항과는 달라서 명칭을 이거의 명칭은 뭐라고 부릅니까? 레지스턴스라고 하죠. 레지스턴스. 근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리액턴스라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릅시다 해서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인덕턴스 L에 의한 것이라서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명칭하는 겁니다. 전기공학에서 표현되는 모든 물리량은 허수값을 가지지 않는다. 허수값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9 루트 마이너스 1111.0003이라든지 이런 걸 허수라고 하죠. 허수. 전기공학에서 표현되는 물리량뿐이 아니고 화학이나 물리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모든 학문에서 취급되는 물리량은
결코 허수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수값만을 가집니다. 그러나 but 회로 해석의 편리, 회로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압과 전류 RLC를 비롯한 여타의 물리량을 억지로, 일부러 억지로 복소평면에 올려놓는다. 복소수로 만들어서 복소평면에 올려놓는다. 그죠? RLC는 곧바로 복소평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R은 바로 올릴 수가 있지만 L은 조금 전에 얘기한 오메가 L의 형태로 올라가야 되고, C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로 복소평면에 올라갑니다. 앞서서 L만의 희로에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복소평면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뒤지니까 복소평면보다 시계 반대 방향이면 앞서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앞선다고 표현하고요. 시계 방향은 뒤진다. 시계 방향은 뒤짐,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I를 지상전류, 전류 I를 지상전류. 지상전류 꼭 외우십시오. 앞서는 건 진상전류, 진상. 뒤지는 건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서축에 이제 복소평면에 올리는데, 이제 복소평면에다가 전압과 전류를 올려뒀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준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서축에 I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다가 전류 I를 올려놓고, 실축에다가 전류 I를 올려놓고, 플러스 허축에다가 전압을 올려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류 I가 뒤지기만 하면 되니까, 전류 I가 전압보다 뒤늦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형식에서도 전류 I가 전압보다 90도 뒤지죠, 이렇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압의 시료치를 기준 페이스로 삼는다. 전압의 시료치를 기준 페이스로 삼는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계속 전압을 기준 페이스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일단 기준 페이스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실축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되는 거지, 실수. 그래서 점을 그리고 그 전에 복수 평면에 올리게 되면 그 위에다가 어떻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서 복소수, 너는 이제 복소수가 됐다. 너는 이제 복소 평면에 올라갔으니까 복소수가 된 것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놓는데, 이 전압은 기준 페이스, 전압은 플러스 실축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냥 실수로 취급하고 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실축이 올라가는 기준 페이스는 점을 안 찍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이너스 j2와 j2를 어떻게 복수평면에 위에 어떻게 이치를 시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j2는 이렇게 이치시키죠. 하나, 둘, 1,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고, j2는 하나, 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j2를 이치시키는 거죠. 이건 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j 마이너스 j2. 앞서 우리는 이 식을 배웠더니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I는 오메가 L. 아니, 오메가 V. 오메가 L분의 V. 근데 지금 복소 평면에 올려놓고 보니까 I가 마이너스 허축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놈을 복소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점을 찍고, 너는 이제 복소소가 됐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처럼,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 얘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제 기준표에 있으니까. 맞죠? 이제 이렇게 돼야 음의 허축에 올라오는 거죠. I가. 진정으로 이제 복수 평면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걸 극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L V분의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I는 오메가 1분의 V, 이놈을 복소 평면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점을 찍고, 이거 점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식 하나 얻은 겁니다. I는 마이너스 J 오메가 L, 이거 여기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공부하면서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죠. 분자에 마이너스 J가 있으면 이걸 분모로 옮길 수가 있는데, 옮길 때 부가 밖에서 옮겨가죠. J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모로 옮겨갈 때는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놈이 다시 분자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J는 분자로 가면서는 플러스 J로 가는 겁니다. 즉, 분모에 있다가 분자로 갈 때, 또는 분자에서 분모로 올 때는 앞에 붙어 있는 부호가 밖에서만 오면 되는 겁니다. 부호가 밖에서. 따라서 이것도 마이너스 J가 분모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J로 바뀌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J 오메가 1로. 즉, 이제 오메가 1이 복소수화가 된 겁니다. 이제 오메가 1이 복소수화가 된 겁니다. J 오메가 1이 된 겁니다. 아까 나는 조금 전에 RLC를, R은 그대로 복수 평면에 올라가고, L은 오메가 L의 형태로, C는 오메가 C분의 형태로 복수 평면에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J 오메가 L이 된 거죠. 오메가 1이 J 오메가 L. 따라서 이건 어디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플러스 서축. 이 플러스 서축에 올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R은 실축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오메가 10분의 1은 마이너스 서축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서축에. 후일은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되겠지만,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T는 공급전압 VT와 같은 상이 된다. 그래서 R과 L이 직렬이 되면 그 아래 흐르는 전류 시로치 페이스 I는 이 복소 평면에서 A처럼 놓여진다. 이렇게 놓여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A라고 하면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L과 직렬로 연결되면 그때 흐르는 전류 I는 복소 평면에 올려지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류 I가 이쪽으로 좀 당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타가,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세타. 저항이 붙게 되면, L에 저항이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당겨진다는 거죠. 전류 I가. 이걸 I라고 합시다. 치우고. A라고 하지 말고. I. 자, 이제 전류 I와 오메가 L을 복소 평면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L 수자에서의 전력과 1에너지 주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L 수자에 VT는 VM sin 오메가 T를 공급해 줬고, 그때 흐르는 전류 IT는 IM 곱하기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력 와트는 뭡니까? 무조건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전력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곱하기 이놈 하면 그때 전력 PT는 마이너스 2분의 1 오메가 L IM 자승 sin 2 오메가 T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이겁니다. 빨간색이 PT, 전력의 곡선입니다. 전력, 와트의 곡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전압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기가 90도입니다. 90도. 전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전압이 상승하고 있죠. 여기서는 전압이 하강 내려가고 있죠. 하강하고 있죠. 값이 줄어들고 있죠. 전압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전력이 플러스였다가 와트가, 전압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더래요. 전력이 마이너스. 이건 무슨 의미냐? 이때는 저장했다가 이때는 도로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도로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력 L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없는 겁니다. 저장했다가 내놓으니까. 소비 전력은 없다. 에너지 저장하고 도로 반환만 있다 이거죠. 반환만. 전압의 한 주기는 이거죠. 근데 전력의 한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한 주기를 평균치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 평균치는 우리 대학 1학년 교양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주기함수의 평균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로가 나오더라고요. 수학적으로 풀어도 제로. 따라서 소비 전력은 없다는 거죠. 이런 수자에서 전력 소비는 없다. 저장했다가 내놓고, 저장했다가 내놓고. 그때 저장되는 에너지를 보니까 2분의 1 Li 자승. I는 시로치입니다. 시로치. 방금 전에 설명한 시로치. 2분의 1 Li 자승이 되더라. Li, 단위는 줄입니다. 줄. 여기서는 와트인데, 와트인데 여기서는 줄입니다. 줄.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잘난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나는 신은 자속 파일을 만들었고, 신은 자속 파일을 만들었고, 인간은 인덕턴스 L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인간, 동물, 식물, 돌멩이 또는 지하자원 같은 그런 무생물, 그런 현재 그런 남아있는 존재들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적어도 광고 한 편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